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저희 하나손해보험 교육을 맡게 된 공동기획 비점장 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2월 마감은 잘 하셨어요? 제가 묻는 질문. 운전자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혜에서 설계사를 9년 정도 했어서 작년 7월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전달에는 원래 운전자 말고 조금 다른 거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대비해서 매출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좀 안타깝게. 그래서 원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1월에 보험달이 올라가는 이슈가 있으면 그 전에는 임보장, 그러니까 운전자를 제외한 보장성 보험이 좀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운전자가 다 이슈를 몰아가서 그래서 1월이 아마 원래 연초가 조금 힘들기도 한데 그 올라가는 이슈가 휘몰아 치고 난 다음 달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2월은 또 설이 있죠. 설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객들이 이제 명절이 있는 달에는 돈을 잘 안 쓰기 시작합니다. 돈 들어갔다가 그래서 1, 2월이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 이번에 하나가 시그니처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에서 4.0으로 바꿨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일부터 18일까지 갈비 세트를 시상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한 세트, 20만 원에 두 세트 이렇게 해서 갈비 세트 시상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프리미엄 플랜 같은 경우에는 건당 뭐 15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해서 쭉 해서 400% 시상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인카는 저희가 연계 시상이 10만 원 이상 하고 18일까지 10만 원 하시면 연계 시상 1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잘 활용해 주시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야 나중에 매출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잘 아시죠? 받아가시는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4.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시그니처 간편도 만들어 놓고 시그니처를 만들어 놔서 이제는 전 연령대 시그니처로만 여성 고객들은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3회노도 있고 그냥 일반 3회노도 있고 덕용증 뭐 365, 385, 3테노가 있는 그 덕용증도 있는데 이제는 여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그니처로 가입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 올해도 여성 고객에게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냥 전 연령대.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남자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고객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 고객들은 확실하게 보험료가 저렴해요. 시그니처도 서비스가 많아졌고. 그래서 보시면 시그니처의 납입 면제가 이제 상해 중환자실 2일 이상 치료 시에 납입 면제가 새롭게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기본형 1종, 3종은 원래 잘 안 하시는 거라서 2종 납입 면제 강화형에는 상해 중환자실 입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입원 치료하시면 납입 면제가 들어왔고 4종에는 40세보다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해성 뇌출혈로 해서 다치면 뇌출혈로 진단받으시 납입 면제가 저희가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훨씬 더 내용이 넓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그니처 간편이 상품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3회노, 시그니처 3호가 일로 다 들어가면서 시그니처가 3용호부터 3테노까지 이렇게 해서 쭉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표준체나 건강체는 시그니처 그냥 여성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조금 아프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간편으로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고 당연히 시그니처 간편에는 2년 주기 무상고 계약 전환 그 다음에 고당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용호부터 3테너까지 저희가 시그니처 간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연령대 여자 고객들은 전부 다 시그니처로 가입이 가능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덕용증보다 얘가 조금 더 저렴해요. 시그니처 여자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다 아마 간편은 시그니처 여자로 간편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에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중대질환으로 집에서부터 상급병원을 가실 시에는 간호사가 집에서부터 상급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나중에 진료나 치료가 끝나면 전문 간호사가 병원에서부터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와중에 뭐 절차를 대행해 드린다든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든가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새롭게 생겼고
건강상담, 그다음에 명의예약,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른 등의 방문 간호 서비스라는 게 새롭게 생겼고, 만약에 미숙아가 태어나서 병원에 있다가 집에서 케어를 받을 시에 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아기 상태도 확인해주고 수유 방법, 그다음에 뭐 환경 관리, 목욕 방법 이런 것들을 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다 해주는데, 이게 그냥 서비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니처를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담보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가입한 사람들에게 다 된다 하는 점, 이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연계 할인이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옛날에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고객의 뭐 엄마가 시그니처를 가입한다거나 자녀가 자녀보험 가입하고 배우자가 배우자 103을 가입할 시에는 할인이 됐었는데, 이 할인이 계약 당시에 할인을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계약을 해버리면 그게 배서로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90일 이내에 배서하면 계약 할인이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서가 안 되는 거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배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90일 이내 배서하면 할인이 되는 걸로, 가족 할인이 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임신, 난임, 출산 보시면 이제 미혼자 혼인 신고 안 했다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임신 지원금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임신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50만 원을 드리는 담보를 새롭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경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지원금은 환수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다 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지원금과 더불어서 저희가 난임 치료비도 새롭게 생겼고, 착상 개선 검사비라고 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하기 전에 요새는 착상 개선 검사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이 조금 더 임신할 확률이 높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도 50%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착상 개선 검사를 하면 40에서 50, 최대는 뭐 60까지 그 임신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요새는 이 착상 개선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비급여라서 본인 돈 다 내셔야 돼요. 그러나 저희 요거 담보를 가입하시면 200만 원 드리는 비용 담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왕절개는 원래 수술 흉터 이게 진단비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거고,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담보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2주 동안 140만 원을 드리는 산후조리원 담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는 반응이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물론 2주 정도 하면 비싼 데는 또 엄청 비싸고, 또 저렴한 데도 한 3, 400 되는 데 이거 좀 많죠. 근데 저희가 이제 140만 원 정도 드리니까 이것도 담보를 포함해서 혼수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입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지원금과 기혼이시라면 임신지원금, 뭐 난임 치료, 그다음에 개선검사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산후조리원까지 받아가시면 난소과다 자극, 난임 치료, 그다음에 착상 개선검사, 임신, 그다음에 임신한 이후에 제왕절개, 이 출산은 대부분 체외 수정을 하고 아이를 낳으시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째, 둘째 400만 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하면 총 2,09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보장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출산은 저희가 1년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안 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시는 분이 총 20년 납입하면 총 2,400만 원 내시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따지면 출산 후 1년 납입 면제와 이렇게 보장을 다 받아가시면 거의 고객이 내는 돈은 20년 내시는 돈은 한 200, 300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보장이 지금 요것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2,090만 원 받아가시려고 따로 추가로 업셀링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질환 치료비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질환 치료비가 좀 속된 말로 좀 꽂혔어요. 왜냐면 여성질환 치료비가 어떤 거냐면 유방갑상선 생식기 질환 통합치료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유방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수술,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1억 한도, 연간 5천만 원 한도에는 유방갑상선 생식기, 제가 줄여서 유갑생이라고 부를게요. 유갑생 치료비에 대해서는 암 수술, 암 치료비가 들어있는 반면 2천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에는 암 관련은 없고 대신 수술과 검사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요 수술 검사 요거를 제일 많이 가입하실 것 같고 연간 2천만 원, 1천만 원 안에는 그래서 일반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을 뺀 요 나머지 유갑생에 대한 일반 질환이 수술 그다음에 검사 치료가 연 1회 보장이 되고 있고 제가 요거를 암은 유갑생의 암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암이고 일반 질환 A, B, C를 저희가 나눠놨는데 일반 질환 B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작은 근종이 들어있어요. 일반 질환 B에. 그래서 작은 근종을 만약 회당 이렇게 수술하시게 되면 연간 2천만 원 한도에는 상급병원에서는 200만 원, 그 외 병원에서는 100만 원이 나오고 연간 1,000만 원 한도에는 그거의 반밖에 나오진 않아서 아마 대부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가입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면 연간 1억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에는 일반 질환 수술비가 당연히 치료비랑 같이 들어있고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유갑생 암 수술, 암 치료 이렇게 치료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신 2천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에는 요 암은 관련 주요 치료비는 빠져 있고 대신 일반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질환 B에 보면 요 B에 상급병원 작은 근종 하시면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외 병원에서는 100만 원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수술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실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짜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건강보험 안에는 여성생애 1호종 수술비라는 게 있고 여성생애 주요 1호종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이 여성생애 1호종 수술비와 여성생애 주요 1호종 수술비는 만 19세 이전에는 여성질환에 대해서 원래 2종에서 보장받던 것을 4종으로 보장해주는 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작은 근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만 49세 이전에 작은 근종을 수술하시면 작은 근종이 원래 1호종 수술에서는 몇 종이죠? 2종이죠. 2종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만 49세 이전에 작은 근종을 수술하시면 여성생애 1호종과 여성생애 주요 1호종이 5종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입하게 되면 작은 근종이 700에 나와요. 그리고 700에 나오고 아까 유갑생 치료비에서 작은 근종 상급병원에서 하시면 200이고 일반 병원 가시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800에서 900만 원 회당 수술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 플랜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수술비 플랜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5세대 실손이 나오잖아요. 언젠가 모르겠지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마 4세대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 2세대가 4세대로 막 급하게 전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5세대가 중증은 많이 해주고 경증을 잘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세대에서 뭐 30만 원, 40만 원 실비 내시는 분들이 4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4세대가 워낙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료는 아마 이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냐면 경증, 정액질환 이렇게 해서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고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좋은 게 뭐냐면 수술비만으로도 상품 구성이 가능해요. 수술 다 치우고 그냥 상품을 넣고 연계 포인트만 맞추면 수술비만으로도 그러니까 타사처럼 보험료의 50%, 80%가 넘으면 수술비가 안 된다 이런 건 저희는 없어요. 그냥 수술비만으로도 다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유갑생 치료비를 넣고 여성 생애 1호종, 생애 주요 1호종을 넣고 하면 여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0만 원 회당 받아가실 수 있는 플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0세 기준 44,000원 이렇게 10년 건강보지용으로 4만 원대를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건 요 4만 원대는 업셀링 플랜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고객이 종합보험이 뭐 잘 돼 있거나 기존 고객 여성 고객이라면 이런 플랜으로 새롭게 업셀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2만 원, 3만 원이어도 업셀링 플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2만 원이 나중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소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의 계약을 나한테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업셀링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고 5세대 실손과 더불어 이 수술비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술비 플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작은 근종 900만 원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업셀링으로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요거를 꼭 고객에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세대가 나오면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5세대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법률 비용 보장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가정폭력도 그래 이혼 소송 시에 요게 그 변호사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 1,000만 원. 근데 보험료는 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시그니처를 가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 비용은 그냥 담보로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니처에만 가입이 되는 거고 남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어르신 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많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너네 그러셨어요. 그거는 계속 그 부분 모르겠고 이제 남자들은 뭐 계속 맡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요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에 담보로 그냥 보험료가 가볍게 들어있다. 근데 왜 이걸 뭐 잘못 설명하면 약간 고객이 제 생각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돈 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냥 뭐 이거는 가볍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와 전이암 치료비라는 게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담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주요 치료비라는 게 원래 있고 그다음에 요 비급여 치료비와 전이암 치료비라는 거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이 클래스도 이미 있어요.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건 요 전이암 치료비. 원바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뭐 전이암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요 전이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추가로 나중에 넣어두시고 아까 같은 업셀링 플랜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긴 거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2월부터 암 치료, 그다음에 암 수술 방사선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선지급 기능이 있다. 50% 최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간병인은 항상 타사보다는 우월해요. 제 생각에. 저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근데 보시면 저희가 1년 내내 다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치매로 요양병원에 10년 입원하시면 타사에는 180일 한도는 요거밖에 안 나오지만 저희는 이렇게 나와서 차이는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난다. 제가 항상 요양병원을 잘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거의 대부분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팀장님도 그렇고 나중에 긴 병이나 아니면 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님도 뇌출혈로 3년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요양병원에 기본 입원하시면 1년, 2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병원에서 그럼 요양병원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요 정도 최대 2달 이 이상은 입원할 수가 없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왜 너네는 이 장기 요양병원 환자를 너네 병원에 입원시키느냐 전원시키지 않고 그래서 다 요양병원에 가게 돼 있고 요양병원이 급여화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거는 되게 그렇죠. 심한 병들에 한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요양병원은 본인 돈을 다 내셔야 되고 요양병원에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최근에는 들어가려고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 비급여 치료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요 정도 해야 우리는 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한 달의 비용이 400만 원, 500만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좋은 데는. 그래서 요양병원은 1년 내내 보장이 된다는 게 저희만의 강점이고 엄청난 혜택이다. 중요한 건 작년 10월에 최소보험료가 2만 원이었던 것이 11월부터 5만 원으로 올라갔고 올해도 아마 손해율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을 따라서 최소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6만 원이 5만 원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가능한 한 모든 요양병원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을 시켜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이 20만 원짜리도 물론 좋지만 저도 상담을 해보면 젊은 분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1년 내내 뭐 된다고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제 한 40대 이후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셨다거나 가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하면 요거는 요양병원 1년 내내는 고객들한테 굉장한 그 계약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저희는 80세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다 가능하고 81세부터도 고지사항이 맞으시면 요양병원은 3만원 1년 내내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령의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부모님이 81세 이상이시라면 만약에 간병인이 없다면 저희는 3만원이라도 가입은 가능하다라는 점. 타사는 뭐 1만원밖에 안 되고 어디는 커야 2만원이 저희는 1년 내내 3만원, 하루에 3만원씩 한 달이면 90만원이죠. 그래서 90만원씩 저희가 1년 내내 보장이 다 되니까 이런 것도 꼭 잘 알아두시고, 요 81세부터 가입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간병인이 안 들어가는 의사가 많아서. 그런데 요 요양병원 3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 모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봤던 그런 그 시그니처 4.0의 새로운 담보들과 기존에 있는 걸 담보를 섞어서 만약에 통합 갑상선 질환 진단비와 유방암 진단비를 이렇게 넣어놓고, 얘네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진단비라고 해도. 그리고 난임 관련 출산, 임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치료비, 수술비, 수술 회당 유방 갑상선 여성 생식기 회당 드리는 수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제왕절개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30대 그 여자가 6형 10년 건강보조형이 한 47,000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분은 요 난임 쪽에는 예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예약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가 딱 생겨요. 딱 생기고 보장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임은 그 치료를 받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의 비용 요것만 해도 아마 그 월보험료 내는 거는 본전을 뽑으시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 생각이 들고, 나중에 수술비나 그다음에 이런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이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4만 원대 보험료가 업셀링 플랜으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상품의 담보가 좀 나왔어요. 어린이 보험에는 성조숙증 약제 치료비.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만 9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급여로 지금 성조숙증 치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비급여로 치료를 해야 돼서 만 9세 어린이들이 지금 병원에 이 치료를 받으려고 굉장히 바글바글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조숙증이 뭐예요? 성조숙증이 일찍, 그쵸? 성징이 일찍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애기인데 애기인데. 가슴이 너무 커지다. 그게 병이야? 거기도 다른 저거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래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2학년이 막 1학년이 생리를 시작하거나 응. 이런 게 있어요. 자 미쳐지는 갑자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성인이 있던 병도 막 그렇지. 생기고 그런. 원인이 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요거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제 고객에 건너 아시는 분이 그 여자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유방암인가 무슨 초등학생 네. 그렇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 조숙증 치료는 요새 거의 웬만한 아마 아동을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가입금액 100만 원 어린이 담보에 여기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제가 아는 분의 그 조카도 요거 하고 있는데, 여자 아이라서 가보면 남자 아이들도 그렇게 많대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요새는 요 성장 호르몬이 빨리 나오면은 병이 많아지고 성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치료를 많이 해요. 식습관 때문에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최대 100만 원 드리니까,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신다면 요 담보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만이라면. 그리고 자녀돌봄 지원금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요거는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실무에서 하는 얘기로 요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면, 내가 자녀를 계약하기 전에 있는 자녀 말고 계약 이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조건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내가 엄마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입원을 하면 그 입원 기간 하루 동안 2만 원씩을 계속 드려요. 총 10년간 드리고 10년 이후에도 병원에 계속 계신다. 그러면 10,000원씩 드려요. 이걸 왜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네, 10년 동안 누워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를 자녀돌봄 지원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에 가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시그니처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에 골다공증 및 인공폐경 진단비라고 해서 골다공증 경증부터 고도까지 해서 진단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폐경 진단비는 질병으로 인해서 난소 기능을 못하거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드리는 담보가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금 연령이 있으신 여자 고객들에게 요 담보 넣어드리면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할 때 뭐 골다공증 관련해서 뭐 없느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골다공증을 걸려서 진단비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에 보험 있다가 뭐 없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골다공증 수술을 해야 뭐 수술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진단비가 들어있다는 점 이거 잘 아시고, 그리고 운전자에 저희도 통합상해 치료비라고 해서 실속형, 일반형, 고급형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아까 설명할 때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타사에 다 있어요. 심지어 저도 지혜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상해는 KB가 조금 더 좋아요.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굳이 하나로 운전자를 하셔야 된다면, 또 영업용 운전자를 굳이 하나로 하신다면 요거는 가입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담보가 나왔고, 제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시그니처에는 뭐 여러 가지 담보, 임신, 출산, 난임 여러 가지 새로운 담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통합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전 연령대가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통합치료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통합치료비가 수술 회당, 그다음에 치료비 회당, 뭐 연간 1회 이렇게 해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어떤 고객들은 나 유방에 대해서 뭐 질환에 대해서 다 넣어주세요. 뭐 갑상선에 대해서 다 넣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유방, 갑상선, 생식기 질환 요것도 통합치료를 포함해서 넣어드리면 아마 고객들이 거의 빈틈없이 보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이 조금 힘들어도 본인 영업 루틴대로 오전 오후 잘 생활하시면 아마 영업 활동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그 와중에 무신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